앞서 이야기했지만 홍보도 참 재미난 사람입니다. 2005년 자신이 출간한 자전적 에세이에서 정치인들 흔히 이런 에세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 2005년이면 국회의원 한 3번 했을 중진 때 이야기인데, 대학생 시절 친구 하숙집에서 성범죄 모의에 가담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을 이렇게 적어놨던 게 뒤늦게 지금 논란이 돼서 그렇다, 이렇게 시끄러운데요.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홍준표 무슨 돼지 발정제 이래 돼 있길래요.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돼지가 됐나,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흔히 남자들끼리 여자들 성역에서 다 넣으면 여자가 이렇게 의식을 잃고 그래서 성폭행을 한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당시 종암동에 이렇게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에 8명이 있었는데, 그때 하숙집에 유명한 사람들이 박재환 장관, 또 이번에 시끄러웠던 삼성의 장충기 사장, 기타 등등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홍 후보와 이렇게 같이 하숙집에 있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 빼고는 나머지는 서울대 상대, 그때는 서울대 상대가 대학로에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서울대 상대고 자기만 고대 법대성으로 하숙이었고 그 하숙집에 알바하면서 어렵게 다녔다 이러는데, 그 하숙집에 서울대 상대 1학년생이던 하숙집 친구가 같은 학교 다니던 여학생을 짝사랑하던 중 인천 월미도 이제 과에 야유회 갈 때 자기 사람으로 만들겠다며 흥분제를 구해달라고 했고, 흥분제를 구한 이 친구는 계획대로 야유회 때 해당 여학생에게 맥주에 흥분제를 타서 먹였지만 그 이후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 잘못 믿으면요 심장에 문제가 오고요, 이 약이 굉장히 위험한 약입니다. 이 돼지 발정제라는 것은 이 돼지나 동물들을 가축을 키우면요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원래 자연 상태에서 동물들은 이렇게 이 암돼지 같은 경우에 교접을 해서 임신이 되려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자가 이렇게 나오도록 해서 결국은 이 타이밍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돼지 발정제를 갖다가 넣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시간을 타이밍을 조절하는 그런 용도로 흔히 수의학 부분에서 쓰는데, 요즘은 이것도 잘 안 쓰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돼지가 흥분해서 이제 이 수태 시기를 당기는 이런 부분이라면 사람한테 먹이면 성적인 흥분을 유도할 거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성을 둘러싼 이 환상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돼지 발정제의 주 원료는 요흰빈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 요흰빈이라고, 저는 아버지가 축산을 별로 옛날에 좀 크게 해서 이 내용을 좀 아는데요. 요흰빈 나무로 만드는 일종의 체험 환각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웃기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또 여기 이 젊은이들은 그걸 실천을 해보려고 했네요. 그런데 홍 후보는 그 뒤에 이제 이 글에 그런 어떤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은 매우 잘못을 했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 했는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술 먹고 이거 잘못 먹이면요 사람이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면서 발작 상태에 빠져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살인됩니다. 그래서 홍 후보는 이 책의 논란이 이제 되자 누가 또 뒤늦게 그 책을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홍릉에서 하숙하던 대학생 시절 들었던 S대 서울대학생들의 얘기다. S대인데 서울대학생이라고 흔히 상관에 알려져 있죠. 자신은 그 같은 모의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서전 에세이라는 책 형식 특성상에 자신이 관여한 것처럼 썼을 뿐 실제로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다라고 했고,
처음에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유력 후보가 돼가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국민의당은 홍 후보에 대해서 강간미수 공동정범임을 자백했다. 후보직 사퇴하라 했고, 노회찬 이 정의당 원내대표도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랬습니다. 그 남은 딴 거는 남들이 보면 하는데 홍 후보는 어쩌다가 자신 스스로 이런 글을 자랑 삼아서 책에다 썼는지 참 우스운데요. 홍 후보가 오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들은 이야기일 뿐 관여하지 않았다 했고, 자, 그런 사람들 당시 사건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그 S대 상대성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참 그런 짓거리를 젊을 때 하고도 또 그 뒤에 한국의 기업이나 관료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한다면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10년 전에 책이 나왔을 때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더니 요즘 왜 그러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안 후보 부인이요, 서울대 교수를 1+1 채용된 데 대해서 그 인식 자체가 여성 비하 발언과 똑같은 사고 구조에서 시작됐다고 하면서 전문직 여성 모독이다, 여성 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냥 좀 있을래 했는데 좀 심하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교수가 채용될 때 조건을 내어 거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기 부인을 해달라고 조건을 내어 걸었으면 그게 뭔 잘못이냐. 교수를 땡기려고 하는, 안철수라는 위대한 교수를 땡기려고 하는 해당 대학에서 조건을 받아들였으면 그만인 거지. 그게 뭐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카이스트와 서울대에서 지금 논란이요. 아직 그까지 안 가서 그런데요. 카이스트와 서울대에서 안철수, 미국에 있던 안철수, 그 전에 벤처 하던 안철수가 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학문의 업적을 이루었고 과학기술이 대단하다고 부부간의 쌍으로 카이스트의 교수로 채용하고 서울대의 교수로 채용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누군가 당시 이명박 정부의 어떤 권력이 이 두 사람을 채용해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무리한 수를 갖다가 두면서 대학 내부에 전공이 안 돼서 여기서 반대하고 법대 갈라니까 안철수 부인 같은 경우는 법대에서 반대하고 병리학과 갈라니까 거기도 반대해서 하나 만들어서 갔다 그러고, 카이스트에서도 기분 나빠했고, 또 카이스트에 어렵게 그렇게 해놓고는 또 금방 서울대로 가는 과정에서 이미 갈 준비를 모집 공고할 때 다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격이 있는 여성이 많은데 항상 여성은 남편의 덕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여성 비하적 사고에서 이런 보도들을 하고 문제 지적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안철수 후보 부인께 묻겠습니다. 충분히 자격이 되는 사람이 왜 남편 갈 때 같이 붙어서 움직입니까? 서울대학 아니면 대학이 없습니까? 거기 갈 정도가 되면 다른 대학도 얼마든지 갔을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이면 한 대학도 아니고 카이스트도 같이 들어갔다가 서울대학도 부부 같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끼워 팔기라고 다 생각을 할 수 있으니, 나는 능력이 있으니 그런 식의 오해를 받기 싫고 내 혼자 자주적으로 당당히 서서 좋은 대학에 다니겠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면서 갈 생각은 왜 안 했냐라는 겁니다. 자, 전문직 여성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정말로 잘난 전문직 여성이라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똑같이 같이 붙어서 대학을 옮겨 다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사 아무런 외압이 없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당당히 거부하고 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 되는 것이 특혜라고 하면 그건 카이스트 교수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 말을 자꾸 애매하게 꼬우지 말길 바랍니다.
카이스트 들어갈 때도 특혜였고 서울대 들어갈 때도 특혜였다고 보고요. 솔직히 2012년 대선 때는 이명박이 대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런 어떤 논란들을 검증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지워졌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눈에 드러나서 정언까지 다 나오고 당사자들이 있는 문제,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부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이런 어떤 부분은 서울대학이나 카이스트도 같이 공범인데 불겠나 싶어서 말을 안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이 BW 저가 발행 공세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상장 이후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을 주주들이 건의해서 도입된 부분이다. 어느 주주의 이익도 해치지 않았다 하지만은 당시에 상법에 이 BW라고 마음대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 발행 가액의 합계가 제한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발행을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 거쳐서 아무 문제가 없다 했는데 검찰은 공소시효 지났다고 이야기했을 뿐이고요. BW가 문제가 된 이유는 지분이 적은 대기업 오너가 이사회만 장악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쳤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내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시세보다 저가로 해서 안 후보가 아주 적은 가격으로 25억으로 자신의 주식을 372만 주까지 늘리는데 핵심적으로 기여를 했고요. 동의를 해줘서 했다 하더라도 전부가 이런 식으로 몇몇 한마디로 상장을 하기 위해서 또 주식을 추가 발행을 하고 전 주식을 갖다가 액면 분할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핵심 주주들이 다 이익을 얻으면서 니도 좋고 나도 좋고 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안 후보 솔직히 자신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펴면 매우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번에 이 대선에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자,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전문직 여성 모독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국민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끄러웠던 삼성의 장충기 사장, 뭐 기타 등등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홍 후보와 이렇게 같이 하숙집에 있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 빼고는 나머지는 서울대 상대, 그때는 서울대 상대가 대학로에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서울대 상대고 자기만 고대 법대성으로 하숙이었고 그 하숙집에 알바하면서 어렵게 다녔다 이러는데, 그 하숙집에 서울대 상대 1학년생이던 하숙집 친구가 같은 학교 다니던 여학생을 짝사랑하던 중 인천 월미도 이제 과에 야유회 갈 때 자기 사람으로 만들겠다며 흥분제를 구해달라고 했고, 흥분제를 구한 이 친구는 계획대로 야유회 때 이제 대지 발정제를 갖다가 넣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시간을 타이밍을 조절하는 그런 용도로 흔히 수의학 부분에서 쓰는데 요즘은 이것도 잘 안 쓰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돼지가 흥분해서 이제 이 수태 시기를 당기는 이런 부분이라면 사람한테 먹이면 성적인 흥분을 유도할 거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성을 둘러싼 이 환상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돼지 발정제의 주 원료는 요흰빈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 요흰빈이라고, 저는 아버지가 축산을 별로 옛날에 좀 크게 해서 이 내용을 좀 아는데요. 요흰빈 나무로 만드는 일종의 해당 여학생에게 맥주에 흥분제를 타서 먹였지만 그 이후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 잘못 먹이면요 심장에 문제가 오고요. 이 약이 굉장히 위험한 약입니다. 이 돼지 발정제라는 것은
이 돼지나 동물들을 가축을 키우면요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 원래 자연 상태에서 동물들은 뭐 이렇게 이 암돼지 같은 경우에 교접을 해서 임신이 되려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뭡니까 난자가 이렇게 나오도록 해서 결국은 이 타이밍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홍보도 참 재미난 사람입니다. 2005년 자신이 출간한 자전적 에세이에서 정치인들 흔히 이런 에세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 뭐 2005년이면 국회의원 한 3번 했을 중진 때 이야기인데 대학생 시절 친구 하숙집에서 성범죄 모의에 가담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을 이렇게 적어놨던 게 뒤늦게 지금 논란이 돼서 그렇다 이렇게 시끄러운데요.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홍준표 무슨 돼지 발정제 이래 돼 있길래요.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돼지가 됐나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흔히 남자들끼리 여자들 스무개서 그 타놓으면 여자가 이렇게 의식을 잃고 그래서 성폭행을 한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소리들을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당시 종암동에 이렇게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에 8명이 있었는데 그때 하숙집에 유명한 사람들이 박재환 장관 또 이번에